안녕하세요. 증권시장부 신하연입니다. 이 콘텐츠가 나갈 때쯤이면 즐거운 설 연휴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황이나 종목 얘기보다는 요즘 정책 중에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리아 계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죠. 오늘 조금 A to Z 이렇게 설명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아는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조금 들여오기 위해서 만든 정책성 계좌죠. 요즘 개인 투자자 자금 흐름을 보면 뉴스에서 많이 다뤄서 아시겠지만 지금 2월 현재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 보관 금액이 1,671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도 감이 잘 안 왔는데 한화로는 무려 243조 원이 넘는 금액, 요만큼이 미국 주식에 지금 보관돼 있는 금액입니다. 한국 투자자들 금액 중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자금 유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요즘 그 환율 문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기고요. 국내 증시 유동성이 줄어들고 또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이런 구조라서 요거를 다시 국내로 돌려놓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어떻게 보면 세금 깎아줄 테니까 국내 주식 조금 많이 사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아 계좌의 핵심 구조를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사실 단순한 구조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 차익. 원래 여기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리아 계좌로 옮겨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요 기간이나 보유 조건 등에 따라서 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겠다. 요런 내용이고요. 복귀 시기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달라져서 1분기, 올해 1분기에 복귀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100%, 2분기는 80%, 3분기 50% 감면해 주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절세 규모가 그러니까 고액 해외 투자자일수록 조금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리아가 뭐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 자체를 대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요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투자자가 추가로 개설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내가 가진 해외 주식 전부를 다 옮긴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내가 요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필요하니까 요만큼 일부 활용해야겠다. 요 정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유의해야 되는 점도 있겠죠. 정책 계좌라서 조건이 꽤 있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의무 투자 기간이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그러니까 1년 이상 국내 주식 투자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고요. 당연히 리아 계좌로 옮긴 자금은 요 1년 동안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하겠죠. 요 자금으로 미국 주식 다시 사고 싶어도 세제 혜택 받으려면 못 사. 요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계좌를 절세 목적으로 묶어두는 개념이라서 나는 뭐 해외랑 국내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다. 요런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리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내가 리아 계좌를 활용하는 게 나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리아 계좌가 모든 투자자한테 다 유리한 건 아니고요. 뭐 누구한테는 유용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뭐 굳이 이걸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활용이 유리한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투자자입니다. 해외 주식 차익이 큰 투자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리아의 세제 혜택이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얼마를 벌었냐 보다는 얼마나 주식을 팔았냐가 기준이 됩니다. 요거 때문에 똑같이 너도 나도 5천만 원어치를 팔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먼저 정리할수록 세제 혜택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커질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잖아요. 현행 제도에서는 그 2천만 원 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 1,7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그리고 지방소득세 2% 합해서 총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세금이 385만 원 정도인데요. 요 5천만 원을 리아 계좌를 통해서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투자했다. 아니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 하면은 요 385만 원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5천만 원을 매도했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1,000만 원.
원인데 요거를 미국 증시 잘 투자해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차익이 4천만 원이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3,750만 원이고 여기에 양도세 22%를 적용하면 세금이 825만 원입니다. 요 자금을 똑같이 리아 계좌로 옮겨서 재투자 국내 주식에 하고 1년 동안 보유를 했다고 하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복귀를 한 자금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요게 100% 공제된다고 하면 아까 예로 들었던 3천만 원 차익보다는 훨씬 큰 액수가 되는 거죠. 전액 공제된다고 하면. 다만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매도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양도세가 붙기는 합니다만 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요 정도는 이때 5천만 원어치 매도해서 이 정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해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가장 리아 계좌를 활용하기 좋은 사례 고요. 이런 투자자분들도 조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미국 성장주 비중이 이만큼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배당이랑 현금 흐름 투자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리아 계좌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주라든지 통신주, 고배당 ETF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금 전환하면서 절세랑 배당 수익 이제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투자자 분들에게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투자 전략인 것 같고요. 또 한국이 최근에 증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정책 내놓고 있고 계속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거다. 올해 내내 계속 더 좋을 것 같고 밸류업 정책도 기대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올 한 해 좀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라면 또 리밸런싱 하는 타이밍을 리아로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 정도 타이밍, 복귀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복귀 시점에 따라서 감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점을 조금 앞당길수록 그 세제 혜택,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면 활용이 조금 불리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사례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성향이 국내랑 해외를 오가면서 단타를 한다. 아니면 크고 작은 이벤트나 실적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매도를 하는 타입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리아의 그 의무 투자 기간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아 계좌 내에서도 종목을 바꾸는 게 가능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단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절세보다는 운용의 자유도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조금 믿는 투자자가 있듯이 아마 미국 주식의 우상향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가 오래 오르는 것보다 어쨌거나 나는 미국 성장주에 투자해서 올해 더 큰 수익을 볼 걸로 기대한다고 투자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리아로 자금을 옮기면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재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투자 전략이 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자 분들 또 마찬가지로 리아가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투자금보다는 차익이 100만 원 수준이다, 20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차익이 그 양도세 공제 한도인 250만 원 언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절세 효과보다는 계좌 추가 관리라든지 자금 이동하는 데 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제약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고요. 또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리아 계좌를 활용하는 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실 만합니다. 실제로 그 투자자들 커뮤니티 반응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절세는 좋은데 계좌를 어쨌거나 지금 관리하는 거 말고 여러 개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귀찮다, 번거롭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정리해서 보면 차익이 크거나 장기 국내 투자 계획이 있으신 투자자들에게는 절세 목적 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단타나 해외 장기 투자자 아니면 너무 소액 투자자 이런 분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 뭐, 내 투자 여건상, 뭐, 내 포트폴리오상, 뭐, 이번에 리아 계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절세 혜택 받고, 어떻게 국장에서 투자 포션을 좀 늘려봐야겠다. 요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럼 어디서 리아 계좌를 만들어야 되지? 까지 생각이 가실 수 있잖아요. 조금 김 빠지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아직 리아 계좌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사실 정부에서 당초 계획으로는 2월 내에 출시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게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입법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발의는 된 상황입니다. 1월 23일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사전 마케팅 다 준비하고 바로 출시할 수 있게 시스템 준비하고 계좌 유치 경쟁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 상황이었는데 요게 국회가 조금 그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요 입법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직 그 입법 마무리를 위한 초기 단계 일정도 조세 소위 이런 일정도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달 내는 물론이고 3월까지도 사실 출시가 불투명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100% 감면 받으려면 1분기 내에 복귀를 해야 되는 만큼 이게 뭐 3월 출시가 불투명하면 세제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3월 내에 출시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반응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증권사 PB들 얘기 들어보면 어쨌거나 절세 혜택이 확실하니까 해외 주식 비중의 일부는 조금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증권이 사전 고객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향후에 리아 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고객이 전체 중에 한 65% 정도 됐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리아야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고객도 69% 정도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로만 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세제 혜택을 받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거죠. 특히 양도 차익이 큰 투자자 아니면 뭐 절세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계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편차가 조금 있어서 1년 동안 그 돈으로 해외 주식 못 사는데 부담스럽다. 한국 계좌에만 묶여 있는 건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계좌 여러 개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쓸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의견들도 조금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리아 계좌는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복귀하게 유도하는 정책적 계좌다. 그리고 양도세 절세 효과가 핵심적인 장점이다. 그리고 국내 뭐 배당 투자나 밸류업 투자를 계획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궁합이 잘 맞는 계좌라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의무 투자 기간이 있고 해외 투자도 그 기간 동안 제한이 걸린다. 가장 중요하게 출시 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 지연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리아 계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내 포트폴리오 여건상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큰 종목을 매도할수록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이 커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입법 진행 속도나 세제 조건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제 시장에서도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요 활용 전략 같은 거를 한 번 더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리서치 센터장님들 인터뷰하면서 리아가 좀 이런 효과가 있을지 꼭 여쭤보는데요. 제가 가장 사실 걱정한 거는 요 정책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1년 동안 내가 나스닥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보다 한국 주식에 1년 동안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올해 국내 증시가 글로벌에서도 가장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고
있고 반도체 수익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또 그 나스닥의 우상향을 저희는 항상 봐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잘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리서치 센터장님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거나 국내 증시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로서는 이미 디스카운트 받았던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어쨌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되게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또 해외 자금을 모두 다 옮겨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필요한 만큼 요 정도는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좀 포트폴리오 구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